안녕하세요. 정문일집 홍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YG 플러스 보겠습니다. YG 플러스. 자,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즉 얼마나 그 회사가 탄탄한지를 보는 거죠. 건강 상태를 본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방법, 그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지와 저항은 어디에서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거래는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건 이제 매물대 같은 것을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차트를 가지고 향후 주가의 흐름을 생각해 보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향후 주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뉴스라든지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테마는 어떻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내용, 소위 말해서 소식이라고 할까요? 재료라고 하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을 정보 분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주가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 더 거기에 더하면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환율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유가에 대한 영향, 그리고 뭐 지정학적으로는 북한하고 맞서 있으니까 아직도 그런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으로 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YG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YG 플러스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소형주죠.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4,693억입니다. 오늘 한 0.4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그럼 뭐 그 자리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회사가 얼마나 건실한지 뭐 이런 거 한번 봐볼게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매출액 구조는 어땠는지 한번 보게 되면 광고 대행업, 화장품, 그 다음에 골프 매니지먼트, 뭐 외식업체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이니까요. 작년 후반기 나타난 300억 정도, 300억. 그리고 올해 전반기는 400억과 260억은 비슷하죠. 600억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번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죠. 그죠?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요. 좀 안정적이라기보다도 좀 불안불안하다. 뭐 이런 정도 보이고요.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들쑥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다음에 안정적 구조는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캐처로 찍혀요. 뭐 이런 면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봤을 때는 펀더멘털 가치나 이런 거는 매출액 구조나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흘러가는 모습은 그래도 이렇게 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들쑥날쑥하니까 분기점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느는 편이긴 하죠. 이렇게 조금 느는 편이긴 하죠. 자, 어쨌든 쭉 볼까요? 자, 그런데 9월 3일 날 하반기 호실적 기대감이 업한다. 주가 강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 요건 전반기였잖아요. 3월과 1, 4분기, 2, 4분기. 근데 여기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60억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것이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기관 뭐 이렇게 이번 주 비중 확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깜짝 실적 소식이 급등한데 이게 이제 그 8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왔던 이야기죠. 흑자 전환 주목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내용이 그다지 매끄럽지 못했잖아요. 그죠? 매출액 구조나 이런 게. 그래서 K처럼 남겼는데 연간 실적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니까 주가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탄력적이지 못하죠.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비해서 뭐 그 자리가 됐죠. 그 자리.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뭐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요런 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그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의 흐름 정도를 봤을 때는 조금
남아있는 과제가 우상향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좀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YG 플러스는 과제가 뭐죠? 실적을 개선시키는 요게 과제로 남아 있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은 이제 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아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YG 플러스는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좀 더 큰 그림, 연간의 그 연봉부터 한번 봐볼게요. 좀 더 한번 큰 그림 보려고 하면 자, 이대로 보게 되면 좀 당겨 볼까요? 좀 당겨 보면 2003년서부터 2021년까지 한 18년 정도의 주가의 흐름이 보이죠? 자, 그리고 대추세를 한번 봐볼게요. 대추세를 보게 되면 이 흐름을 저항값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안착은 못해요. 그러니까 8,000원대를 안착을 못하고 지금 주가는 약간 밀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거래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무너진 매물이 되면서 다음 단계를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매물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을 갖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지금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는 건데 여기를 안착을 못하는 이유도 아마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고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안착을 못하는 이유도 아까 보셨겠지만 좀 전에 보셨겠지만은 실적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기대감은 있는데 그만큼 모멘텀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래가 많은 이 가격대 그러니까 6,640원하고 그 다음에 7,200원 사이에 그러니까 6,640원하고 7,200원 사이에 지금 이게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이 여기서 머물러서 다시 틀어서 나갈 것이냐 아니 꺾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아쉬운 게 실적을 가시화시키지 못했다. 그 부분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 6천 한 이 정도 그죠? 6천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7천 지금 200원 이 정도의 지금 매물이 있는 거잖아요. 거래가 많은 연봉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 지금 YG 플러스는 차트 보면서 보면 어떤 이렇게 약간 수렴하는 모습이죠. 수렴하는 형태.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죠?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형태는 뭔가 눈치를 보면서 수렴하지 않나. 그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그런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한다면 기준은 좀 잡아봐야 돼. 가격에 대한 기준. 자, 전고점이었던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6,473. 이 자리가 거래가 많았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6,400원은 일단 무너지게 된다면 여기를 무너지게 되면 이 흐름 또한 무너지게 되죠. 그럼 이렇게 흐름 또한 무너지면 이게 저항이 되면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이 됐던 가지고 계신 분이든 6,400원은 매우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은 6,400원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일단 이 부분도 막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파동의 공간을 기술적 분석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이고 그 다음 이 자리에 지지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맨날 황대표 강의를 좀 여러분 들으셨다면 이게 지지와 저항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튕겨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당분간 주가는 5,000원대로 5,000원 내지 4,000원대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황대표라면 그럼 어떡할래? 혹시 저 같으면은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적의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요. 가시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안 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대단히 크게 9,000원대 지금 저항이 빼곡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제가 이게 나빠서라기보다는 이게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에서 굳이 이거를 기대해서 뚫으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큰 그림에서도 이렇게. 근데 실적을 가시화시키진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봤지만은 6,4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 그대로 남겨놓고 여기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여기 안착을 하고요. 9,000원대 안착을 하고 지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착을 하면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시화시키면 여기서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수렴 과정 속에서 일리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진입을 하게 되면 항상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막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6,4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전고점, 근데 거래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항이 돼버리면 4,000원 내지 5,0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틀어놓은 자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올려놓고 눌림을 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비중을 줄인다든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그런 자리가 6,400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YG 플러스는 지금에서는 좀 기다렸다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